제일 뜨거운 이슈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제페트 할아버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튼을 보고요. 그 콧수염이 어떻게 그렇게 그 피노키오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캐릭터가 생겼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페트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고록을 썼어요. 미국은 정말 그 자유로운 국가인 것 같아. 퇴임하자마자 이따위 회고록을 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당모위로 갈아버리는데 네, 당당하게 회고록을 썼다고 합니다. 뭐 네. MB도 썼는데. MB는 사기 책을 쓴 건데 존 로버트 볼턴의 이 회고록은 제목이 그거죠. 그 방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마치 자기가 트럼프의 모든 거를 알고 있으면서 모든 거를 관할했던 사람인 것처럼 조금 오버해서 이걸 좀 쳤어요. 근데 내용들을 이제 까놓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엄청 열받는 그런 상황인 거. 그런 느낌의 이제 그 회고록을 쓴 거야. 이 인간은 애초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이 요만큼의 호감이 없던 인간이었더만. 그리고 일본이랑 아삼육으로 묶여가지고 뭔가 지금 동북아 정치를 일본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긴장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주 틀에 박힌 놈이었어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얘가 쓰고 있는 그 동북아 관련한 어딩에서 이 주어를 미국으로 세우지 않고 동맹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을 합친 상황이 동맹을 주어로 쓰면서 한국 정부나 남북 관계에 대한 냉소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표적인 간략한 얘기로 보면 판문점에서 있었던 3자 회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트럼프가 일본 있다가 아베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게 딱 참석을 했는데 여기를 자기는 애초부터 집요하게 반대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걔 몰랐어. 딴짓하고 있었거든. 그냥 모르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반대했었다 막 그런 거고 싱가포르 회담 그 북미 회담 할 때도 사실 대통령이 거기를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북미 외교는 북한이나 미국이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한국이 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된 거다라는 방식으로 회고록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존 볼튼 어떤 인간인가 뭔가 좀 간단히 알고 넘어갔으면 해요. 사실 존 볼튼은 이런 국방이나 외교를 맡기에는 그 결함이 많은 인간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주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유엔 미국 대사를 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미국 대사 한다는 게 물론 저 힘빨은 좀 붙지만 그럴싸하긴 하지만 유엔이라는 게 워낙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실 학자 그룹들 실무자들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간판으로 내세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민주당 승인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이긴 한데 인물이 짜치니까 민주당에서 의회 승인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비회기일 때,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을 때 대사를 지낸 거지. 그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바지 대사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유일한 정치적인 경력이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기업 연구소 뭐 이런 데 선임 연구원이라는 걸 했대요. 하면서 뭘로 갔냐면 폭스 TV로 간 거야. 폭스 TV. 폭스 TV에 평당 가는 게 종편 패널로 나간 거야. 주로 한 게. 예? 우리나라의 그 뚱땡이 패널 뭐 이런 식으로 종편에 나가갖고 이걸 털면서 막 이라크랑 전쟁해야 된다. 뭐 시리아, 베네수엘라, 리비아, 쿠바, 예멘 이런 반미 국가들 전부 다 정권 교체 시켜버려야 된다. 군사력으로 막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던 이 종편의 스피커였어. 스피커. 폭스뉴스가 또 오직 또 민주당 빠입니까? 군산재벌 빠잖아. 네.
CNN과 함께 그 대표적인 그쪽 채널에 있던 놈인데 이 묘하게 지금은 트럼프 편을 좀 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원래 얘가 정편 패널이었던 거예요.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쿡쿡쿡쿡.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의 이 사람의 경력으로는 약간 극보수 내지는 신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일종의 이제 애국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미국 위주의 아주 이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트럼프가 볼튼을 영입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 볼튼의 배후에는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군산 세력들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차피 이제 백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중하류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중앙 전개에 진출할 수 있는 고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결정적인 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노동자 계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쪽에도 진보 보수 안에서도 이게 일종의 출신 그게 있거든. 네. 돈 없는 놈이 정치한다는 건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문 없는 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법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법학 공부를 하던 과정 중에 베트남 전쟁에 징병이 될까봐 징집이 될까봐 주방위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4년간 복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방위 비하가 되고 아무튼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방위군에 지원 입대를 해가지고 징집 회피한 거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군대라든지 이쪽 어떤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딱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병역 기피자는 아닌데 회피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예일대학교의 행사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동아시아의 논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이게 뭐야 말빨이. 응? 그리고 베트남전은 그 당시에 이미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참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베트남전은 이미 미국이 진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잘못된 전쟁에 나는 참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안 나갔다라고 개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볼튼이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메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뽑긴 했으나 군산이 심어졌던 놈이고 그 당시 국방장관하고 맥커친과 함께 겁나게 말하자면 트럼프의 말 안 듣고 압박하는 뭐 이런 유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날려버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 2018년 4월 달부터 얘를 이제 취임을 시킨 건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한 게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그 다음에 방위비 증액 압박, 유럽의 EU에 뭐 방위비 더 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 중거리 핵협정 포기, 뭐 이런 트럼프의 어떤 강경 노선의 의제들을 지가 받아가지고 트럼프 생각이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동맹부에 가가지고 협박하는 짓을 주로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나는 트럼프가 시켜갖고 일본을 위협했다. 일본을? 무역이라든지 군사적인 쪽에서
허가를 이렇게 좋은 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갖고 트럼프가 일본을 위협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확 뒤집어진 거야. 예, 회고록 때문에. 아무튼 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는 그 본인이 이제 주장해왔던 세계관이 아주 틀려먹었어.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부딪힌 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양쪽으로 나눠갖고 양국으로 나눠서 정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스라엘을 지원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일종의 테러 단체를 규정해서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꾸준하게 펼쳐왔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극좌 그 유대계 그쪽 그 사상을 많이 이어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백인 중하위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놓고 포섭됐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 이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한 어떤 그 해상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 제재 그리고 파병까지도 얘가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트럼프의 그 제가 없이 트럼프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병 얘기를 꺼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게 중국에 대해서는 좀 중국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했겠구나. 대만은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안에서의 그 중국 정책 하나의 중국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통합해야 된다는 정책을 얘가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재임 시절에 대만에 있는 지금은 없지만 미군 대사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상무 연락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건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민간 상무 연락소 형태를 취하는 건물로 내려와 있던 거를 재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해병대를 보내서 경비를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종의 미군이 파병 나가 있는 형태를 만들므로 인해 갖고 이 대만에게는 미국이 너네들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확 나쁘게 하는 뭐 이런 정책을 폈거든. 근데 트럼프가 만일 이 파국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든 막았을 거야. 근데 트럼프가 모르고 지나친 것 같아. 가만히 해고록에서도 보면 얘는 트럼프랑 전혀 따로 놀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러한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서 트럼프랑 부딪히게 되면 면전에선 얘기 안 하고 뒤로 돌아가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도 이거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다 한 거였다. 그래서 폼페이오한테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폼페이오가 자기랑 동의를 했다. 근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마치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폼페이오도 사실 나랑 생각이 결이 같다. 이래가지고 폼페이오가 아니다.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이러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북한에 대해서는요, 선제공격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놈입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만일에 그 집권을 트럼프 밑에서 좀만 더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으면 나는 얘가 진짜 폭격도 했을 수도 있을 놈이라고 봐요. 저도 동의해요. 네, 이라크 침공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 짚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 전부 다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전쟁이 무서워서 징병도 도망갔던 놈인데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미국의 깡패 근성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 정상을 만나거나 관련자들을 만날 때 볼트를 만나면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성적으로 말도 안 통하고 지 말만 하는 놈이 있지? 라고 얘기를 듣는 거고 그와 반대 폼페이오는 늘 환영을 받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로 그냥 공식적인 해고도 아니고 그냥 트위터로 해고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바로 회고록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회고록을 쓰는 조건으로 200만 불을 선불로 땡겼다 그래요.
팔리든 안 팔리든 먼저 선인세 200만 불을 받고 나중에 잘 팔리면 추가로 뭐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지가 제대로 그 트럼프를 연맥이거나 자기가 어떤 정의로운 상황에서 쓰려고 있었으면 트럼프 탄핵 때 나왔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렇으면 10중 8구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갔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이 맞냐 안 맞냐부터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엔 100% 지가 혼자서 뻥친 걸로 밝혀졌을 걸로 보여요. 근데 실제 탄핵 사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개인적인 책인 것처럼 대선 국면에서 딱 꺼내놓는 거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민주당의 그 지원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얌생이 같은 볼턴의 처세술을 보여준 아주 단편적인 그런 거죠. 그런 짓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한 국가의,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힘을 가진 국가의 정책과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받았어.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를 고용해준 고용주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고 지 가진 원칙대로만 했어. 왜? 트럼프를 바지로 알았거든.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화당 안에 어떤 권력이 트럼프한테 다 이제 통합되지 못했었고, 민주계나 군산들의 힘이 아직까지 짱짱할 때였기 때문에 매티스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군산계 그 관료들하고 같이 이 짜옥을 맞추면서, 야, 트럼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제끼면 내가 다음에 차기 주자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그쪽 애들이 시키는 대로 딴 나라에 가서 분란 일으키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눈앞에 뒀을 때 이제 미국 안에 있는 군사적 권력, 그 군산 복합체들을 손아귀에 쥐고 이제 공화당도 내 손 안에 쥐었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바로 트위터 한 방으로 해고가 된 거지. 그런데 나 잘린 거 아니거든? 내가 사의한 거야 그랬잖아요. 이제 사표를 먼저 던진 거다. 뭐 이런 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지 말인 거고. 야, 그 국방장관도 그 임기 2달 앞두고 잘렸는데, 지가 뭐라고 무슨 스스로 나는 잘린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자 사람들이 좋게 보질 않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놈인데, 아무튼 이 해고력이 어느 정도 대선 파장이라든지 트럼프의 어떤 그 도덕성 내지는 트럼프의 무능함, 외교적인 실책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효과를 보일지는 좀 파장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트럼프 측 전 백악관 비서관이 이에 반박하는 또 회고록을 준비를 해서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회고록으로 맞불을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이 두꺼워가지고 누가 저걸 사서 볼까 싶기도 한데, 네.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하나씩 사갖고 집에 라면 받침으로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하고 이제 연관된 내용들인 건데요. 이걸 갖고 이제 정편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력을 폄하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그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볼튼이라는 그 어떤 주장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역설적으로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이만큼 진전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개입과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판문점 회동 이후에 북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전 결의안 직전까지도 갈 수 있어, 정전 선언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서 초청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의 대부분 워싱턴에 있는 군산파들, 일본,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한미 사령관을 비롯한 이 군산
군산 세력들의 졸개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불굴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만큼도 안 왔을 것이고, 이 정부가 이 성과를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한 데서 끝난다고 치면 앞으로는 다시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민족 간의 통일을 원한다라고 거치대를 해놓고 나서는 막상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이것들을 해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이 성과를 통해서 자기가 얻어질 것만 생각했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놈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떠다 먹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앞세워 놓고 실무는 우리가 하더라도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고 또 미국하고의 평화 평화 협정, 수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외교적 성과를 대통령이 안 드러나더라도 다 밀어줘 가면서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헌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부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통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의지를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된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앞으로 임기 2년 안에 불가역적인 남북 평화와 교류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이 회고록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회고록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절실하게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주도적으로 한국이 이끌어갔는지 그건 또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행간을 읽어주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대북 관련한 모든 외교 활동은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치부시 해버리려고 하는, 이 값싸게 몰아버리려고 하는 이 종편과 이 토착 외구 세력들, 토착 외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까지 드러났어요. 물론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미국의 보편적인 보수 주류 사회들이 남북관계의 어떤 그 전환 내지는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턴이 스스로 다 까발려준 거야. 피노키오를 키우고 있었어, 이 제페트 할아버지는. 미국은 피노키오였어. 트럼프는 코가 넙직한 피노키오였다고. 네. 이 와중에 그 김기현 의원, 그 울산시장 비리, 그분은 이제 이 볼턴 회고록으로 이제 국정조사하자고. 볼턴이 와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야씨, 그림 동화를 보고 백설공주를 기사화지 그러니. 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남북의 문제는 남북이 직접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21대 국회, 오늘 국내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18석 다 받아다가 민주당이 책임지고 한번 4년 운영해 봅시다. 네. 저 미통당 애들이 끼어들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어떠한 민주정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지자고요. 절대 국회에 돌아오지 마, 출근하지 마, 없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지는 마세요. 네. 그리고 이 종편에서 하는 얘기도 믿지도 마세요. 그냥 행간만 쭉 읽어가면서 이 볼턴하고 미국이 얼마나 한반도에 불리한 한반도를 통일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해왔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볼턴과 일본이 밀착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친밀하고 태극기, 일본기, 이스라엘기 같이 흔들고 있는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꼭 사셔가지고 성경책 읽듯이 달달달 외워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